안녕하십니까? 퀀트킹입니다. 자, 이번 시간 밸류 트립을 빠져나오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영상이 올라갔는데요. 한 회원분이 제 개인 계좌가 번호가 찍혀 있다고 해가지고 HTS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제작하는 겁니다. 자, 한국의 개미 투자자들이 최근에 가장 고민하는 문제가 가치주를 투자하시는 분들 기준입니다. 밸류 트립입니다. 저평가된 것 같아서 매수는 했는데 안 올라요. PBR 0.4, 0.2 뭐 이런 수준에서 계속 옆으로 기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밸류 트립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건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지, 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밸류 트립이 왜 생기는지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유력한 원인 뭘까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대주주의 상속세 절감 목적이 가장 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성장의 부재입니다. 매출액하고 이익이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이런 기업들은 PBR이 아무리 낮아도 시장에서 관심받기가 좀 어렵죠. 네. 지금 변화가 일고 있습니다. 재벌 상증세 탈세 방지법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통과된 게 아니에요.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만약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킬 것이고 아마 가치주 재평가에 굉장한 힘을 실어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때가 굉장히 큰 투자 기회 한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자, 기존에 상속 증여를 하게 됐을 때 상장 주식의 평가는 시가평가입니다. 즉 PBR이 0.1, 2 이렇게 있게 된다면 세금 자체가 낮아요. 예를 들면 100억의 회사의 시가총액이 있는 회사입니다. 100억 주고 샀어요. 100억인데 그런데 PBR이 0.1이에요. 부채 빼고 순수하게 자기 자본으로 가지고 있는 게 1000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PBR이 0.1이기 때문에 100억이에요. 자, 상속을 했어요. 그냥 대충 한 50% 때려 맞았다고 가정할게요. 약간 뭐 다르겠지만 어쨌든 50억 세금을 냈죠. 근데 회사의 실질적인 자기 자본은 1000억에 해당하기 때문에 1000억 빼기 50억 하면 얼마예요? 950억 남는 거죠. 실질적인 세금은 5% 정도밖에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새로운 방식. 자, 새로운 방식은 시가평가나 그리고 순자산 가치에 0.8배를 곱한 이것의 최대값을 하게 되면 아무리 PBR을 낮게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순자산 가치의 80%는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장부가 PBR 0.2배 대주주가 상속을 받을 때 세금으로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를 PBR 0.8배 이상으로 만들려고 하게 될 겁니다. 즉 일부러 억누르려고 했던 거를 IR이든 뭐를 해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안 가려서라도 주가를 올리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이 이게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이 세금을 낼 수가 없어요. PBR 0.2의 경우는. 그러면 무조건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가치주로, 똥주로 취급받고 있는 PBR 0.2, 3, 0.1대 이런 애들이 갑자기 주가가 폭발하는 현상들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이 법안이 향후에 통과가 된다고 한다면 굉장한 파워풀한 소형 가치주의 폭등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100%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될지 안 될지도 아직은 미지수예요. 하지만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자, 밸류 트립 탈출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성장과 FCF,
FCF는 프리캐시 플로우죠. 네. 일단 회사가 성장해야 됩니다. 분기별 매출액 YY나 이익 좋아지고 매출단 일단 먼저 좋아지는 게 먼저겠죠. 매출 좋아지고 그 다음 영업이익 개선되고 그 다음 순이익으로 지배주주 순이익으로 들어오고 그게 결국 FCF 프리캐시 플로우를 좋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정부가 이제 뭔가를 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이런 것들, 이런 기업들을 찾기가 용이해집니다. 노력하면. 네. 그 다음, 밸류 트립 탈출하는 마지막 방법입니다. 대세 상승장을 활용한다. 이거 뭐 솔직히 얘기하면 활용이라기보다는 대세 상승장이 오게 되면 보통 뭐 중소형주 뭐 가치주 할 거 없이 그냥 나중에 한 방에 그냥 빵빵빵빵빵빵 마지막 불꽃을 보통 소형 가치주들이 태우게 됩니다. 마지막 불꽃을 보통 그때 마지막으로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 올라가니까 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나도 올라가고 쟤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니까 그때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한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옵니다. 기회가 와요. 네. 기회가 옵니다. 그래서 밸류 트립을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정부 정책 변화, 재벌 상증세 탈세 방지법 이게 됐을 때 엄청난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때는 무조건 소형 이런 그 저 PBR 주들을 사야 됩니다. 이게 오면. 자, 언제 올지는 아직 몰라요. 자, 두 번째, 성장과 FCF 개선. 성장하는 기업을 가져보자. 그러면 밸류 트립을 탈출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나 그 성장 중에서도 갑자기 폭발적인 성장. 여기서 포인트는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면 주가가 그냥 레벨업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례를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대세 상승장. 이거는 뭐 5년에서 10년에 한 번씩 전체 다 올라갈 때 그때 엑시트하고 나오자. 라는 정도입니다. 네. 요 정도로 밸류 트립을 탈출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제가 좀 사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이상 네트워크스. 저기 PTN은 적지 않았지만 여기 하나 추가를 하자면 대주주나 내부자가 좀 많이 산다. 아니면 제3자가 갑자기 막 산다. 네, 어쨌든 매수 주체가 뭔가를 산다라는 거예요. 내부자일수록 더 좋긴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당겨질 수 있는 시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정도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상 네트워크스 얘는 퍼 PBR 한번 볼게요. 퍼 4.6, PBR 0.5 정도 되고요. 그냥 조금 싸다, 뭐 좀 싸네, 뭐 이 정도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하는 거는 몇 대 이상이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그 자회사를 통해서 전시업을 하고요. 그리고 본업으로는 뭐 스테인리스, 코일, 수입, 유통 뭐 하는 그런 철강 쪽이나 부동산 임대를 하는데 그건 매출 비중이나 이런 게 미미하죠. 몇 대 이상이라는 자회사를 통해서 하는 전시업이 메인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자, 이 회사가 얼마나 성장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20년 이후, 2020년 이후로 거의 매년 성장합니다. 그때 400억에서 500억, 700억, 800억, 900억, 지금 1000억 돌파했어요. 거기에다가 최근 전시업 쪽으로 자회사에서 인도 쪽 전시 쪽 물량을 싹 받았고 기간이 이제 얼마까지 하겠다라는 게 픽스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회사는 그냥 자동으로 볼륨 자체가 증가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진율은 과거에 한 10%대에서 지금 이제 20%대로 레벨업 했어요. OP 마진이. OP 마진이 20% 이상 나오는 회사는 알짜 회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포인트. 네. 그걸 보시고요. 그리고 매출액 증가도 지금 뭐 20% 연환산으로 봤을 때 20% 나오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꾸준히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증가가 25년 2Q에도 빵 터졌습니다. 20%, 80% 터졌어요. 거기에다가 이 회사는 하성일님이라는 제3의 인물입니다. 제3의 인물이 얼마 전에 10% 공시하고 최근에 3% 정도 비중을 더 늘렸어요. 주가가 올라도 사고 내려도 사고 계속 삽니다. 다 하성일 공시죠. 내용이. 이 아저씨가 계속 사요. 저도 뭐 가지고 있어서 감사하긴 한데 계속 삽니다. 이거 뭐 대주주랑 한번 해보겠다라는 느낌이 나올 정도인 것 같아요. 계속 사요. 회사 볼륨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보세요.
빨간색이 주가라고 보셔도 됩니다. 시가총액인데 들고는 있지만 영업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 들어 올리는 거에 비해서 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네요. 일회성도 있었으니까요. 지배주주. 어쨌든 영업이익이 완전 벽을 뚫고 날아가죠. 얘는 아직 벽 뚫고 날아가지 못했습니다. 제3의 인물이 계속 사주고도 있는데 지금 시가 배당이 1.9% 정도 되는데 대주주가 좀 더 사겠대요. 한 뭐 2%, 3% 되겠죠. 시가 배당률. 어쨌든 괜찮은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고요. 네, 알짜 회사인데 좀 싸다. 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3매 인물이 주식 비중을 최근에 계속 늘리고 있다. 뭔가 있다.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TP라는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회사긴 해요. 자, TP. 자, 퍼 2배, PBR 0.33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케이스가 PBR이 퍼가 1배대로 내려오는 회사를 되게 좋아해요. 퍼가 1배대로 내려오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주가가 그냥 말아 올리는 레벨업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어요. 케이스에서. 일단 TP를 보겠습니다. TP 퍼 되게 싸요. PBR도 엄청 쌉니다. 의류회사예요. 자, 이 회사는 미국 의류회사인 갭이나 이런 회사들한테 동남아시아에서 제작해가지고 의류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네. 근데 이 회사가 사이즈 볼게요. 2020년 7천억대 매출액에서 8천억, 1조, 9천억, 1조, 다시 1조 1천억까지 왔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 지금 500억대 뭐 되고 있고 지배주주 순이익이 거의 한 400억 가까이 됩니다. 알짜죠? 알짜 회사입니다. 알짜 회사고 최근 몇 년 동안 뭐 FCF도 양호하네요. 이번에도 FCF 400억 정도 찍었고요. 대신에 아쉬운 부분은 OP 마진 자체가 의류회사다 보니까 낮아요. 근데 시가총액 800억에서 매출액이 1조 1천억이에요. 와, 이거 뭐 대주주가 강제로 주가 누르지 않는 한 이렇게 되기가 어려운데 아까 상증법 보셨죠? 그런 게 되면 이런 거는 그냥 빵빵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요. 자, 영업이익하고 지배주주 순이익 벽 뚫고 지배주주 순이익은 벽 뚫고 이제 쭉 이렇게 타고 가는데 주가만 이렇게 내렸어요. 네. 실적 발표하고 한번 쫙 올랐다가 다시 좀 내렸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런 애들이 어느 날 바람이 불면 그냥 따블 가도 할 말이 없어요. 영업무역이나 다른 회사들도 제가 봤거든요. 주가가 되게 억눌려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든리하게 튀어서 날아가더라고요. 얘도 날아갈 가능성이 이번에 실적이 만약에 3분기, 4분기 좋다고 하면 주가는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되게 높아지는 시점이지 않을까. 특히나 이번에 주가 실적이 좋아서 퍼가 1배 미만으로 딱 내려온다. 눈 감고 사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리고 배당도 3% 정도 주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네. 잃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서한이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자, 서한도 PBR 0.16, 퍼 2배예요. 자, PBR 0.16, 아까 상증법 정책 변화가 되면 이런 회사는 따따블 가야 정상, 따따블 가야 정상, 따따블. 그럼 퍼가 따따블 가면 8배 때, 한 9배 정도 되겠네요. PBR이 따따블 가봐야 0.5? 따따블 가봐야. 말이 안 되죠. 시가총액 800억입니다. 이 회사가 대구의 건설사고요. 주택 건설 땅 싸게 사가지고 건물 지어갖고 파는 거, 아파트 지어서 파는 거 이런 거 잘해요. 최근에 경기도 쪽에서도 해가지고 한번 크게 먹었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뭐 토목이나 뭐 도급 이런 거 정부 물량도 좀 받아가지고 하는데 최근 분기별로 보면 매출액이 좀 줄고 이익은 많이 올랐죠. 매출액이 줄었던 거는 정부 물량이 줄고 자기들 자체 물량 비중이 올라갔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회사는 매출액보다는 이익 쪽에 포커스를 두고 보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주가가 이렇게 못 올랐는데 뭐 지방건설사 되겠어라고 시장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 이 회사가 못 올랐던 원인을 제가 한번 또 찾아봤는데 FCF가 21년 이후로 21년도 보세요. 900억, 마이너스 1700억, 마이너스 100억, 마이너스 800억. FCF가 안 좋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소외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한 분기에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900억 찍고 이번에 1000억 정도 영업 현금 흐름 찍었어요. 빵 터졌습니다. 근데 주가는 아직도 반영이 안 됐어요. 아마 시장에서는 매출액 단위 이거 뭐 성장 안 하고 이거 일회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는 것 같은데 만약 이번에 얘도 퍼가 1배대로 내려오고 이익이 다시 또 좋게 나온다고 하면 주가는 여기서 다시 한번 또 불을 뿜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주가 1000원 뚫으면 박스 뚫는 거거든요. 1000원 뚫으면 박스 뚫는데 박스 뚫으면 한번 관심 가지고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거래 터지고 1000원 뚫으면
매우 관심 가지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회사는 시가 배당이 3.4인데 이 정도면 배당 뭐 4에서 5% 정도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진짜 말도 안 되게 싸요. 네. 이런 회사 주가 다 억눌려 있다가 나중에 한 방에 빵 터지면서 폭발할 가능성 있는 데다가 상증법 아까 그 이슈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그 이슈는 물론 100%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 포텐이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토탈소프트. 자, 토탈소프트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회사예요. 자, 이 회사 포인트를 볼게요. 이 회사 뭐 하는 회사냐? 항만 물류,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하고 선박 적재의 시스템을 공급하고 유지 보수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입니다. 즉 AI 관련된 회사로 봐도 무방합니다. 네. 그런데 이익률을 보세요. OP 마진이 과거에 싱글 10% 미만에서 한 20%대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40% 가까이 찍었고요. 25년 EQ 때는 OP 마진율이 50% 찍었습니다. 이거 뭐 그냥 어마어마무시한 이익률을 내고 있어요. 거기에서 성장도 매출액 증가가 연환상 기준으로 50% 증가했어요. 매출액이. 그리고 이번 분기, 2분기 때는 140% 증가했습니다. 매출액이. 영업이익 900%, 지배주주 순이익이 350% 정도 증가했고요. 이게 물론 일회성이라고 하면 뭐 할 말이 없지만 일회성이 아니라 추세적으로 좋아진다고 하면 수주 쪽 자료도 제가 찾아봤는데 최고 수주액 증가가 나온 상태예요. 수주액도 최고치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실적이 앞으로도 잘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항만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아 뭐 다른 유럽이나 이런 데도 항만을 자동화로 개발을 계속하고 유지 보수를 얘가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매출 볼륨 증가는 그냥 되지 않을까. 특히 이 회사는 국내 회사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수출 비중이 되게 높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플레이어를 국내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 회사로 봐도 됩니다. AI, 글로벌, 거기다 OP 마진 40%, 이번 분기 50% 찍었고 알짜죠. 이런 회사가 재평가를 제대로 받는다면 퍼는 15에서 20배 정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시가 배당률이 0입니다. 자, 이익 보세요. 미친 듯이 뿜어 올라가고 이게 일시적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추세적인 부분이라고 가정하면 얘는 어느 날 뻥뻥하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3분기가 기대가 되긴 하는데 2분기보다는 덜 나올 것 같긴 하지만 뭐 어쨌든 추세는 꺾을 수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완전 알짜 회사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볼게요. 자, THN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자, 이 회사는 자동차 부품이에요. 와이어 하네스라는 자동차 부품을 공급해서 하이브리드 차량에도 공급이 되고요. 고객사는 주로 현대 기아 쪽이고 최근에 회사도 하나 먹었어요. 네, 이 회사가 회사도 하나 꿀꺽했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아 보세요. 지금 퍼가 2.8, PBR 0.6. 퍼로 봤을 때 아직도 많이 싸죠. 근데 회사가 이번에 매출액 증가가 25년 EQ 때 49%, 영업이익이 94%, 지배주주 순이익이 83%가 점핑을 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올라 점프를 했어요. 뻥 하고 3천 몇백 원 주가에서 바로 6천 원 가까이 다이렉트로 점프했습니다. 6,800원까지도 한번 찍었는데요. 저도 이 회사 물량을 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회사를 언제 제대로 배팅을 했냐? 자, 잘 보세요. 이 회사를 퍼가 되게 재밌어요. 이 회사. 퍼 한번 보세요. 퍼가 24년 말에도 1.7이었고 1Q 연환사 때도 퍼가 1배대였어요. 1배대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실적 빵 터지면서 주가가 폭발한 케이스입니다. 네, 빵 터지면서. 아니 근데 그때도 1배고 자 보세요. 24년 말 때도 그때도 1배 지금은 이제 주가가 팡 올랐죠. 왜 올랐냐? 매출액 따는 4%, 19%. 근데 영업이익 자체가 안 좋았어요. 증가율 자체가. 근데 이번에 매출액도 퀀텀으로 점프하고 영업이익 순이익이 같이 퀀텀으로 점프하니까 퍼 1배 때 있는 회사가 바로 그냥 레벨업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류의 성격입니다. 퍼 1대 찍히는데 실적이 빵 터진다. 그냥 눈 감고 사자. 라는 공식을 기억하세요. 앞으로도. 저는 그 공식을 생각할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종목들은 배팅을 더 해도 된다. 과감하게. 잃을 게 적죠. 확률적으로. 네. 그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회사 이번에 인수하고 나서 이번에 3Q, 4Q 더 좋아진다는 얘기들도 있긴 하더라고요. 게시판이나 이런 데 네이버 게시판 같은 데 봤을 때도 앞으로도 실적이 더 잘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퍼가 지금 2.8인데 다시 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겠냐라는 얘기까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참고로 이런 회사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요한 포인트. 퍼 1배대를 찍으면서 이익이 엄청나게 폭발한다. 그냥 눈 감고 일단 사자. 그거는 저희들이 언제 발표를 완료하냐면 이번에 11월 지금 7일이죠. 11월 14일 날 실적 발표가 다 마감이 되고 나면 다음 날 밤자료나 다다음 날쯤 해서 주말이거든요. 휴일 날 제가 일을 해서 어쨌든 이제 그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 날 이제 봐서 월요일 아침에 매매를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해볼게요. 네,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확률적으로 이런 게 이제 퍼 1대로 이 회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회사도 이제 퍼 1대로 내려오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일단 눈 감고 걔는 포트에 담자. 라는 아이디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퀀트 데이터를 통해서 그런 애들 추출할 수도 있고요. 백테스트를 통해서도 추출이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 시공테크라는 회사 한번 볼게요. 자, 시공테크 뭐 하는 회사냐? 전시하고 인테리어 쪽 하는 회사인데요. 얘도 퍼 2, PBR 0.48. 근데 일회성 이익이 좀 일부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 시공테크 여기는 제대로 안 나오는데 한 달 동안 주가가 더블 갔다가 다시 내린 거예요. 그 다음 달에. 왜 그랬냐? 보니까 이 회사가 자식한테 증여를 했어요. 물량 대규모로 증여를 했는데 증여하고 주가 폭발 하니까 증여 다시 취소했습니다. 증여 취소, 주가 내리고 증여 다시 취소하고 했는데 다시 재증여했어요. 주가 이렇게 있다가 어느 날 또 갑자기 다시 재증여가 이제 싼 가격에 재증여가 된 거죠. 싼 가격에 재증여가 되고 주가가 튀지 않는다면 증여는 이제 다시 취소는 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다시 주가가 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익단이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죠. 네. 물론 이게 일회성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장담은 할 수 없지만 확률적으로 지금 추세적으로 좀 뭔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가 배당이 무려 3% 가까이 되고요. 네. 이 회사도 굉장히 알짜죠. 그 다음 솔본이라는 회사입니다. 솔본 뭐 하는 회사냐? 예전에 다이얼 패드를 만든 회사고요. 지금은 지주회사로 변신했습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 등 17개 지주회사를 가지고 있고요. 지주사인데 이익률, OP마진이 25% 가까이 됩니다. 알짜 회사라는 얘기죠. 네, 알짜입니다. 완전 알짜. 퍼 3.5, PBR 0.49. 네. 근데 단지 아쉬운 건 이 회사도 배당이 없어요. 아쉬워요. 하지만 대주주가 계속 삽니다. 뭐 빠짐 계속 사요. 뭐 최근 가격대 계속 사요. 눈 감고 계속 삽니다. 주가 이렇게 보면 계속 억눌려 가지고 있는데 이익은 이렇게 튀어 올라가고 있죠. 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데 주가가 결국 나중에 대주주 계속 사 모으고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한번 이렇게 잘 관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향후에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아이디어 PER 퍼가 1배대 연환산 퍼예요. 연환산 퍼가 1배대로 내려오면서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그냥 눈 감고 일단 지르자. 눈 감고 지르자. 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저평가로 억눌려 있던 회사들이 이 정부의 이 탈세 방지법 되면 한번 뻥 터질 수 있고 성장과 FCF 개선이 됐을 때 주가가 튀어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염두를 해두시고 투자를 하신다면 조금 더 확률적으로 나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